자, 로봇주를 봅니다. 어제 영우 DSP가 떴어요. 영우 DSP가 떴는데 삼성전자의 CES 첫 로봇 출시. 그러니까 그 영우 DSP가 이제 돌봄의료용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의료용 로봇 관련주 중에 큐렉소라고 있어요. 큐렉소도 있고 또 삼성이 연내에 로봇 신제품을 빨리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관련주라든가 ETF 이런 친구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마냥 다 좋게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삼성에서 처음에 로봇 그 TF팀 구성한다고 소문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가가 한번 빡 뛰었고 한번 뛰었고 조정이 세게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이땐 소문이 나서 뛴 거고 이땐 실질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빵 때렸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우측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이식개선을 깬 애들도 있고 돌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는 선별적으로 잘 보고서 로봇주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내가 로봇주를 할 거면 과연 나는 로봇주 중에 어떤 거를 살 건지를 일단은 결정을 줘줘야 돼요. 대신에 로봇주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좋고 흐름은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래컴퍼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래컴퍼니가 일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 다중바닥 그리고 바닥권에 있을 때 이 공간에서 모아 나가면 미래컴퍼니 괜찮습니다 했더니 뭐 이게 맞아서 신기한 게 아니라 17,000원 하더라가 얼마를 갔냐면 28,000원을 갔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무너지고 로봇주가 휘청하면서 쭉 밀렸는데 이때랑 똑같이 바닥을 그렸죠. 자,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래놓고 날아가고 다시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그렸죠. 이걸 쓰리바닥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막 50원, 100원 단위까지 정확히 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편하게 어느 정도는 다중바닥이 돼 있구나. 자, 이 상태에서 거래량에 작은 변화가 생겼죠. 근데 이 친구의 월봉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굉장히 낮죠.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우하향할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다중바닥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주식은 굉장히 싼 거예요. 재무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잘 모아나가기 위해선 그 친구의 재무를 잘 보셔야지만이 자신 있게 분할 매수라는 걸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주식은 무조건 분할 매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많은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해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시면 돼요. 내가 꼭 한 번에 다 안 사면 바로 날아가서 큰일 날 것 같아. 절대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미래컴퍼니는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좋은데 벌써 저번 주에 5호선을 돌파해졌고 이번 주 월요일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에요. 대신에 아직도 안 늦었어요. 월봉에서 이제 여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겠죠. 그러면 일봉에서 그냥 오늘 같은 날 음봉 떨어지면 매수해요.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제가 이때 미래컴퍼니를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공간에서 사놓게 되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알려주면 갔죠. 얘도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얘기한 종목도 이렇게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242선 밑에서 월봉 바닥에 있고 재무가 튼튼하고 지금 시장에 주도적으로 자꾸 들어오는 애들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엄연히 거래량에 작은 변화가 생겼죠. 누군가가 뭔가를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는 게 좋고 자, 두 번째가 UL로보틱스인데 사실 저는 신규 상장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대 5선 깨지 않으면 돼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유일로보틱스는 여길 가요. 20선. 그러니까 유일로보틱스는 5주선 근처에 사셔야 되고 어제 갭을 띄어서 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땡땡이를 한번 더 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땡땡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십자도지 두 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강력하거나 퍼펙트한 땡땡이는 아니에요. 가장 퍼펙트한 땡땡이 뭐냐면 일단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제대로 들어와야 돼요. 빵 터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두 번 가는 걸 땡땡이라고 하죠. 이게 십자도지로 생기든 위아래로 길게 생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꼬리 띄고 생각하시면 돼요. 캔들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지 마요. 멤버들도 캔들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일로보틱스가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땡땡이를 그리거나 옆으로 가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므로 해서 예전에 빵 때렸듯이 다시 한번 따라서 빵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니드는 예전부터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친구들이고 멤버한테 알려드린 종목인데 이 친구는 시간에 많이 갔어요.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온 친구라 시간에 뛴 종목을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대신에 소니드는 재무는 빵점이지만 차트가 원체 낮은 데 있고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재무만 좋았다면 100점 만점이에요. 자, 5선 위에 있죠. 일봉에서도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죠, 지금. 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며칠 전에 또 터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날아다니죠, 요새.
며칠 전에 18% 올라갔고 어제도 6%, 시간에 또 6%예요.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5일선이나 20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모비스도 일단 재물 엉망이에요. 제가 왜 재물을 먼저 얘기해 드리냐면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우리가 옛날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 뭐가 있냐고 하냐면 주식시장 전쟁터 같다고 그랬죠. 주식은 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주식은 전쟁터 같기 때문에 그냥 딱 뛰들어가는 순간 포탄하고 총탄 쏟아지는데 내 한 몸 희생하는 거예요. 나 돈 많아. 나 돈 엄청 많으니까 니들 다 해. 이렇게 하는 게 내동매매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동매매 하지 말고 특히 제 채널의 멤버님들이나 저를 만나게 되면 내동매매 할 일이 없어요. 무조건 공부하고 사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왜 재무 먼저 얘기를 하냐면 전쟁터다 보니까 항상 지뢰밭이라는 애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런 지뢰밭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바로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재무는 빵점리다라고 알려드려요. 자, 재무가 안 좋으면 뭐를 하게 되냐면 가끔 가다가 유상증자라는 걸 하게 되고, 그죠? 또 시비발행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안 좋은 악재를 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재무가 좋으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갑자기 무상증자라는 것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재무적인 문제가 있고 항상 본인의 H테스트 들어가면 재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 분석이라는 게 있긴데 이 재무 분석하는 법은 제가 멤버들 알려드렸어요. PBR을 체크해야 되고 시총 대비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지 않는지. 모비스는 어머니 제가 재무가 안 좋다고 그랬죠. 연간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년에 상장 폐지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코스피는 상관이 없는데 코스닥이기 때문에 재무는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아무리 좋아도 재무는 빵점이기 때문에 분할로 모아가기가 힘들고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을 길게 끌고 가지 마요. 단기나 단타로 짧게 보는 게 맞아요. 아차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차트는 좋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반드시 본인분들이 안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비스는 이날 그냥 9%대 뛰면서 앞전에 거래량의 변화가 잘 들어와 있고 엄연히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도 다중바닥이죠. 이 친구는 순간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재무는 빵점이니까 급등하면 바로 팔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이 부분 조심하시고. 자, 사이맥스를 봅니다. 우리가 사이맥스를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친구는 우측산이에요. 저는 우측산 중간에 주식 사는 걸 엄청 싫어해요. 특히 20기어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이제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대신에 이게 왼쪽산 초반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5개월선을 밀고 내려면 안 돼요. 5개월선 가격이 12,240원이 되게 되고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여기다가 거래량도 터졌죠. 자, 이 거래량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뛰어 올라갈 때 쫓아가다 하지 말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대량 거래가 빵 터진 다음에 땡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땡땡이가 생기거나 옆으로 2, 3일 가면 그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자, 큐렉스는 의료용 기기 로봇 관련주예요. 의료용 로봇 관련주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자, 낮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지금 2선 위에 있거든요. 5선 위에. 앞으로 5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오늘 같은 날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3XTH의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죠. 대신에 이 친구는 애매하게 내유식이 막혀 있어가지고 월봉 자체에서 이격이 모여있기 때문에 뚫어줄 확률은 커요. 자, 주봉에서 지금부터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거래량의 변화가 작게 땅 터졌죠. 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같은 날 로봇주가 만약에 하루 실수는 있거든요. 어제 로봇주가 강해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가지고 20선 근처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에브리봇입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에브리봇을 굉장히 좋게 본 적이 있고 에브리봇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크게 내준 적이 있죠. 자, 에브리봇 처음에 투자하던 자리가 여기에요. 이게 이제 땡땡이, 금방 땡땡이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는 제가 생각하는 땡땡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렇게 옆으로 두 번 가는 이게 땡땡이고 이 친구는 땡땡이가 계속 나왔어요. 저기서 매수죠. 다시 뛰었고 또 땡땡이, 요것도 땡땡이에요. 그러니까 또 날아갔죠. 그냥 날아갔어요. 계속 날아가요. 또 땡땡이, 요것도 땡땡이에요. 또 날아가요. 쭉쭉 날아가죠, 그냥. 자, 그런데 마지막 날아갈 때조차도 땡땡이가 생겼죠. 요것도 땡땡이에요. 또 날아갔죠. 요게 땡땡이에요. 이거 땡땡이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거 특허내야 되겠어, 땡땡이. 땡땡이 강의는 몇몇 많이 해드려요.
자, 어쨌건 에브리봇은 로봇 관련주 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는데 월봉에서 엄연히 5개월 선을 뚫어주고 있죠. 지금 추세가 좋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 입선 위에 있는 데다가 5주선만 깨자면 또 뜨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같은 날 5일선 근처에서 옆으로 땡땡이 치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고 SP 시스템즈도 역시 강하죠. 강한데 이 친구는 2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해요. 자, 주식이 애매할 때는 주봉을 보시면 돼요.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얼마를 수익 낼 것까부터 먼저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주식 사가지고 20%만 먹고 나와야지 이걸 먼저 생각해요. 나 1,000만 원만 투자해가지고 얼른 20% 먹고 나올래. 그러다 보니까 뇌동매매를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건데 어느 자리를 깨면 안 되지 하고 먼저 손절 라인을 찾는 게 먼저 1번 순서예요. 이해하셨죠? 순서는 내가 수익을 내는 게 순서가 아니고 내가 어디서 손절할 건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뇌동매매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SP 시스템은 지금부터 그냥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투자 주의 맞았죠. 자리가 너무 높아요. 사지 마요. 살 자리가 없어요. 너무 높죠. 애초에 이런 자리에서 못 샀기 때문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피해 가시고 물론 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들고 계신 분들은 5일선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게 맞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다 보시면 되고 자, T라이텍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재무는 빵점인데 5개월 선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유지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5주선 위에 있습니다. 그죠?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5선 위에 있고 자, 일봉에서도 앞전에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죠. 이런 친구들이 재무만 좋았으면 아주 뒤돌아보지 말고 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재무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 리스크를 안고 하셔야 돼요. 자, 앞전에도 이렇게 순간 뛴 적이 있어요. 17%. 자, 이런 애가 살짝 눌러주고 돌아가면서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트라이텍은 굉장히 사볼만 한 거예요. 자, 로보스타를 봅니다. 로보스타도 지하권에 있죠. 240 밑에 있어요. 자, 우리는 241선 기준으로 지상과 지하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지상이에요. 여기가 지하고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뛸 확률은 큰데 이 친구의 월봉 예치가 높지 않죠. 자, 지금부터 이전 바닥들과 5개월선만 깨져나면 되고 주봉에서는 60주선에 막혀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요렇게 5일선까지 밀려주면 20선까지 밀려주면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포스코 ICT도 로봇 관련주이자 전기차 충전 관련주, 리튬 관련주 아주 다양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포스코 ICT는 제가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이런데 쌀 때 사라고 이런데. 근데 지금 좀 비싸긴 한데 어쨌거나 추세는 좋고 자, 주봉에서 이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서 그냥 241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다시 매수. 그럼 다시 뛸 수 있어요. 이 대량거래 의미가 있어요. 자, 영우 DSP는 좀 빨리 봐야 되겠죠. 자, 영우 DSP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자리가 좋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너무 많이 밀렸어요. 이건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터졌고 5개선 위에 올라와 있는 데다가 주봉에서 이선 근처에 있죠. 물론 20주선이 단기적인 목표가이기 때문에 순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봉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죠. 이대로 쭉 날아가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당연히 이렇게 60선까지 밀리겠죠. 그러면 옆으로 땡땡이 생기겠죠. 이렇게 땡땡이 2개. 그죠? 그럼 당연히 그냥 기다렸다가 2, 3일 기다렸다가 화요일이니까 목요일쯤 사시면 돼요. 목요일이나 수요일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금에 현금이 있는 걸 잘 못 보죠. 근데 예수금에 현금을 들고 넘어갈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를 보게 되면 로봇 관련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친구의 재무는 아주 나쁘진 않아요. 자, 5개선 위에 뚫어주고 있죠. 주봉에서 6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날아갈 확률은 굉장히 커요.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240일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벌써 이 근처가 제일 좋은 매수 타임이 됐었고 지금도 240선 안 깨면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로보티즈는 LG에서 인수한 회사 중에 제일 좋다고 그랬죠. 제가 엄연히 20개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거예요. 5개월 선도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LG 관련해서 순간 뛸 수가 있어요. 그죠? 로보티즈도 꾸준히 잘 보시고 다른 로봇 관련주도 좋게 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로봇 관련주들 중에 아주 살만한 애들이 많아요. 살만이 많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종목들은 멤버님들한테는 이따가 8시 30분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멤버님들 아침 8시 반에 만나죠.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8시 30분에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한번 오늘 로봇주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가장 좋을지 알려드릴 거고,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돼요. 자, 저는 주식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심리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런 다짐을 꼭 한 번씩 하고 가요.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뭐 다짐하고 가는 거 있죠? 그런 선생님 앞에서 그런 것처럼 다짐하고 가야 되는 거고, 분명히 설정을 해놓으셔야지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지 알려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KBG 얘기를 계속 얘기해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160개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160개 맞다고 하는데 2,500개 중에 날라가리들이 160개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하락할 때도 잘 안 밀려요. 우리 주식들은. 또 하나가 노란 썸네일을 항상 해드리는데,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종목들을 잘 공부를 해보시고, 저는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을 본인분들이 공부했을 때 실질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많아요. 한 150개 돼요. 아마 공부하시려면 좀 힘들게 할 건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본인이 공부하지 않고 내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겠다. 말도 안 돼요. 공부 없이 뭐가 돼, 그죠? 무조건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이슈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 해 놓으셔야 돼요. 어쨌건 로봇 관련주들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 갖고 봐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멤버님들한테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와 함께 좋은 종목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 테고, 멤버님 반드시 8시 30분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꼭 들어오셔야 되고,